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프리마켓 잠깐 점검하고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0.6%대, 0.7%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어제 엄청난 실적에도 약간 세론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강보합, 약보합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라인들도 뭐 그만한 이 등락을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코미코라든가 STI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대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나름 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투톱과 소부장을 놓고 본다면 소부장 쪽이 월등히 상황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또 하나 이 소부장에서 조금 이따가도 볼 텐데 이 DB 하이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전체 소부장 중에서는 이 DB 하이텍이 굉장히 좋아요. 8.4%대. 자, 저전력 또 메모리 반도체 시대에 또 선봉에 쓰고 있거든요. DB 하이텍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또 로봇들도 그만하게 한 1에서 0.5에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에 좀 쉬어가기 같은 그런 느낌들 나옵니다. 자, 기뢰부설함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제거하라. 트럼프 대통령 명령이 있었거든요. 방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 한 1.3%, 현대로템 1.4% 상승이기는 한데 다만 또 방산주가 지금 뭐 수급과 시세를 모으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오늘 프리마켓에서 가장 빨간불 선봉에 서고 있는 섹터는 조선입니다. 지금 조선은 메인들 또 기자재, 중소형 싹 다 거의 상승,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1%지만 HD 현대중공업 또 마린솔루션, 마린엔진 등등 다 3%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한화엔진이 지금 5% 급등 출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선 라인들의 재료들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 세진중공업도 한 9%에서 10%대까지 가는 걸로 보면 이 중형단, 소형 조선소들도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오리엔탈정국, 태광 등 기자재까지도 훈풍이 들고 있어서 오늘 뭐 이런 분위기라면 본장에서 오늘 지킴이는 조선업종의 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차 전지 라인들이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 SDI가 한 1%대 상승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뭐 코스닥과 거래소 모두 2차 전지가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등등은 약세 출발을 했고요. 엔캠, 뭐 에코앤드림들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어제 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오늘 한번 본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가는지도 볼 텐데 오늘은 좀 등락을 엇갈리는 그런 출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그저께는 뭐 유가가 급등하든 말든 또 뭘 악재가 나오든 말든 반응을 안 했는데 일단 기뢰 문제가 나오니까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간밤에는 뭐 주식시장, 뭐 채권, 달러 모두 다 반응을 했었는데요. 이거 참 재고도 쉽지도 않고 이게 호르무즈가 풀려도 문제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단은 유가도 좀 이제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뭐 WTI 기준 장중 97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뭐 105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고유가 기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유가 급등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은 전혀 미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민감하게 좀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기뢰선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요격하라라는 이제 어떤 공격을 지시를 했다라는 게 가장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이제 해협 차단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뢰 설치를 앞으로 할 경우 바로 지금 공격을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뢰 제거선 활동을 늘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기뢰를 설치하는 보트가 보이면 무조건 격침하라는 얘기가 나와지면서 유가가 좀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도 그때 약간 전투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유가를 조금 자극했던 거는
그래도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이제 협상을 이란에선 좀 주도했던 모하마드 또 이제 갈리바프가 이번 맞아요. 협상단에서 제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어요. 근데 물론 이게 이란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좀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사실로 좀 밝혀졌을 때는 앞으로 좀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가장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적용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뢰를 설치하는 거를 사실 공격하라라는 지시는 어쩌면 뭐 당연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 미친 영향보다는 그 협상단의 가장 이제 핵심 인물이었던 그래도 이란에선 약간 온건파라고 보였고 미국과 협상을 주도했던 갈리바프가 협상단에서 만약에 제외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협상이 원점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그 부담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란에서 이 뉴스는 가짜라고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란 소식통이 회담 돌파 후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틀 내에 파키스탄에서 지금 회담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로 양측 협상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 25일까지 아슬라마바드 호텔 같은 경우는 일반 고객 예약을 아예 안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협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실무자들도 지금 파키스탄에서 지금 현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조만간에 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속보이기도 한데 네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제 레바논 관련해서 휴전을 3주를 더 연장을 적극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관련된 휴전도 3주 정도 앞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결국 이제 5월, 4월 달 안에 전쟁이 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전쟁 권한법이 그렇죠. 변수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고 그 만료일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5월 1일이 거의 약간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란 또한 지금 이제 원유 저장 탱커가 거의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한이 거의 5월 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달 안에는 이제 마무리될 것이고 그럼 이번 주말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사실상 이제 뉴욕 증시의 어떤 하락은 최근에 진짜 거의 뭐 11일, 13일 거래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차익성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결국 미국과 이란의 어떤 협상이 이번 주 안에는 2차 협상이 좀 반드시 이뤄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게 보고 있어서 네. 오히려 지금 미 선물 한 0.4%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레바논. 오늘의 어떤 뉴욕 증시의 어떤 하락을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나름대로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또 급등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도 나름 괜찮고 우리 준호 매니저 계속 얘기하고 네. 저희는 그 60일 전쟁법 이야기를 계속 드리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솔루션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끌 시간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또 그런 기대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텔이 이게 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인텔 주가 보면은 뭐 이래도 되는 거야? 다 망하는 줄 알았던 회사가 지금 자 인공호흡기 달더니 산소호흡기 달고 이제 완전히 청년 이상으로 좀 뛰어 달리고 있거든요. 인텔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함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3개월 주가 보면은 좀 답답하죠. 인텔부터 시작을 네. 해볼까요? 먼저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서 이제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1분기 실적이 시장치 예상을 이제 상회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은 결국에 스토리잖아요. 근데 네. 그 스토리인데 최근에 그 에이전틱 AI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과거에는 어떤 GPU 위주의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CPU 쪽엔 수요가 이 맞습니다. 에이전틱 AI 시장이 네. 성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이 성장 22%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안의 내용이 결국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 추론 컴퓨팅 쪽으로 이제 기존의 학습 쪽에서 추론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인텔의 주력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CPU 수요가 이제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받는 거라고 저는 네, 보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 하나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그 LLM, LLM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전에는 이제 GPU 한 개당 그죠? CPU, 그러니까 CPU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적었죠. 들어갔습니다. 챗GPT가 저럽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추론 쪽으로 에이전틱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1대1 구조의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GPU 7개, CPU 그죠? GPU 7개 그리고 네. CPU 하나가 들어갔었다면은 지금은 죄송합니다. 네. 1대1 구조의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CPU의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부분들이 힘을 맞습니다. 실어줬다라는 거고 네. 지금 현재 그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이제 CPU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AMD 또는 최근에 이제 ARM도 마찬가지로 이 CPU 쪽 관련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간에서 반응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CPU 관련된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과거에는 뭐 HBM 쪽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수혜주가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뭐 범용 레거시 쪽, 이 전통적인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또 가격 인상 이슈 때문에 네. 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제일 큰 키워드는 딱 두 개입니다. 전력 반도체 그리고 CPU. 이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제 CPU 수요가 왜 폭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주는 AI가 필요하고 네. 실행을 해주고 검증을 하고 또 외부 API를 또 호출을 해야 된다. 네. 여러 가지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GPU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CPU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51년 만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MS가 직원 스스로 나가주면은 이제 우리처럼 뭐 성과급을 주니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그만큼 회사도 어렵다라는 거기도 하고 네. 주가도 지금 뭐 답답해하세요 성악개미 분들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좀 부진한 네. 기업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시니어 인력들에 대한 좀 약간 그 퇴직에 대한 그렇죠. 그런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벌고는 있지만 쓸 데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그 비용 자체를 좀 줄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이제 이 시간에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도 결국에 이 캐펙스 쪽. 이 FCF, 이 잉여 현금흐름에 대한 부분들보다 이 캐펙스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을 느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 AI 쪽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 감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의 또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나델라 CEO가 자, 22만 명의 거대 인력 규모는 AI 레이스에서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 과거에 우리가 윈도우나 아니면 오피스 기반의 어떤 이 레거시 사업을 지탱하던 이 장기 근속자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를 못 따라간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좀 지켜볼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 빅테크 쪽에서 아직까지 주도권을 좀 잡기에는 단기간 내는 조금은 좀 힘이 딸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카오도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요. 자, 여러분 CPU의 시대가 왔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GPU가요. 떼거리로 가가지고 막 공격하는 능력은 세지만은 1대1 대결 결투 펼치면은 CPU의 처리 장치를 못 당합니다. 이제 1대1의 또 승부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일발 장전은 어느 섹터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섹터를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 그리고 이제 에너지 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세계 최대 전력 업체이자 미국의 가장 핵심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넥스테라 에너지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와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 기업들도 일찍이 좀 반등 흐름이 나아져서 제가 3월 달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실 3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2차, 3차 목표까지 제시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고 결국 이제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은 전쟁이 끝나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쟁 기간에도 수혜를 받지만 전쟁이 끝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사실상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위기를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에너지 위기의 어떤 경고를 내리면서 결국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또 그리고 좀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는 당연히 좀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간밤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캐펙스 투자를 확장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던 건데 많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어떤 투자,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장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젠 청정 전력 확보 경쟁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은 결국 원전과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믹스 관련된 정책이 지금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보완제로 좀 원전 그리고 원전의 보완제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빠르고 값싼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이제 선두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주 태양광까지 본다고 네. 했을 때는 태양광 모멘텀이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좀 어제 다시 한번 정기본에서 2040년까지 원전이나 또 신재생 에너지 믹스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봐도 결국에 태양광 쪽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국내 최대 재생 에너지 박람회인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텐덤셀이랑 그리고 또 이종조팝 HDAT 관련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좀 선보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국내 태양광 공급망 관련해서 또 인버터까지 좀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의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된다고 했을 때는 태양광 모듈이 결국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가장 핵심 정책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한 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HD현대 그룹의 태양광 계열사이고요. 태양광 모듈, 인버터 그리고 발전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지금 국내에서 이제 아리백 관련된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하면서 솔루션 매출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태양광 모듈 판매가 지금 국내에서는 한 53% 정도 그리고 미국이 한 44% 그리고 그 외 지역이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와 이제 미국 쪽의 어떤 태양광 모듈이 출하량이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도 결국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의 가장 또 핵심이 또 태양광이다 보니까 태양광 모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국은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셀 모듈이 엄청 싼데.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비중국산 이제 모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좀 탈중국화가 좀 빨라지고 있어서 예. 그래도 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좀 진행되면서 적자에서 좀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중국화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드라이버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결국에 비중국산 이제 모듈 수요 증가 이 부분이 그러네요.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정책도 좀 유지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밤에 지금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2%대 그제도 올랐어요. 그제도 예. 올라가지고 어제도 올라가지고 예. 그리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대 전력 기업이자 미국 최대 또 에너지 기업인데 그 기업도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태양광 기업들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또 이제 국내에서도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 수혜주 특히 또 새만금 프로젝트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네. 태양광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답변 주목으로 다시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우리 태양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는 끝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 중국산 이제 퇴출 거는 거. 준호 매니저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뭐 맞습니다. 예, 사실 레벨업인데.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네. 사실 모든 산업 AI 로봇, 뭐 피지컬 AI 뭐 다양한 산업에 지금 이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결국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는데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에 가장 또 정점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넘어진 김에 옷을 한번 갈아입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정말 확실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이제 고유가 기조와 또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신재생 에너지의 가속화가 붙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지금 이미 사실상 이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조산 다 끝났대요. 이제 맞습니다. 발표만 하면 네. 되는데 관세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타일 중화가 빨라지고 있고 또 그래서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의 그 태양광 모듈의 어떤 출하량과 수요와 공급은 더욱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은 프리에는 없어서 일단 전일 종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79,700원을 일단 매수가로 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16,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네. 153,000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한 2거래일간 미국 내 태양광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었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아마 우리 정부도 국내용도 네, 우리 거 먼저 쓰고 중국산 쓰자. 요 정도만 나와줘도 맞아요. 예, 상한가 갈 텐데. 맞습니다. 예, 그것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산을 어떻게 배제하느냐 여기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쪽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라인 중에서 DB 하이텍을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대, 15%대 가고 있고 최근 흐름도 좋고요. 태우 매니저, 이 DB 하이텍이 정말 옛날 레거시 파운드리 뭐 이거 한 13나노, 네. 15나노 그때 그 DB 하이텍이잖아요. 지금 막 2나노, 3나노 얘기 나오는데 왜 지금 DB 하이텍인가요, 이게? 네, 요즘에 이제 그 시장에서 그 흐름에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예. 우선은 미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 뭐 온세미컨덕터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런 전력 반도체 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동안 뭐 증착 쪽이나 이런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의 종목 지정되거나 경고 종목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이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기에는 주가 급등으로 인한 어떤 이런 경고 종목 지정이나 아니면 주의 종목,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전력이 폭증이 됐었을 때, 특히나 2030년도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세계 전력의 10%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 자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1에서 2%만 개선해도 수백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실리콘 카바인이나 아니면 지라갈륨과 같은 이런 차세대 소재 쪽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전력 반도체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한다면 사실 DB 하이텍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이런 삼성 파운드리나 이 TSMC 같은 이런 선단 공정 이 파운드리 쪽 네. 기업들이 과거에 약간의 좀 오래된 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접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중소형 파운드리들이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네, 만들어줘야 밑에 되기 있다. 때문에 네, 네. 뭐 이 올해 초에도 이 DB 하이텍의 가동률이 거의 뭐 풀가동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예. 결국에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에 딱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를 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대 돌파하면 들어가면 된다라고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가요? 네. 이 전력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DB 하이텍도 17% 가깝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또 LX 세미콘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예. 뭐 코스텍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전력 반도체 국내 쪽에서 그동안 못 갔던 기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많이 간 종목들은 무겁습니다. 근데 못 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순환매 흐름에서 그 다음 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DB 하이텍은 사실 이제 제가 이미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요 구간 돌파하면 사는 게 낫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한 40% 50%가 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규 진입의 관점은 지금은 좀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급등을 했었을 때는 16만 원 정도 이상에서는 일부는 좀 차익 실현 챙기시면서 그리고 나서 저라면 이제 1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좀 끌고 가보겠다. 네. 대신 일부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수익을 챙겨두시는 전략도 어느 정도로 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으로 가려고 해도 LX 세미콘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요즘에 좀 네. 못 갔던 종목들을 보니까 저라면은 이 지라갈륨 쪽하고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대한 소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RFHRC 같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지라갈륨 쪽 트랜지스터나 뭐 전력 증폭기 갈륨주죠. 네, 이쪽으로 조금 엮이는데 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 광통신 그 통신 장비 이쪽에 대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네. 얘도 마찬가지 좀 같이 눌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RFHRC도 뭐 지라갈륨 쪽 관련된 부분들하고의 연결고리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전력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나올 때 일각에서는 또 TCK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또 SiC 린 쪽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SiC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또 SiC 링에 대한 또 수요까지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TCK 같은 경우에도 어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좀 못 갈 때 네.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못 간 기업들 중에서 뭐 이런 TCK 같은 기업들도 한번 관련해서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력 반도체가 또 하나의 소부장 중에서 이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저전력 되게 중요하죠. 전력 효율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서 DB 하이텍 지금 16%까지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을 보면은요. 앞서 이제 조선도 저희가 좀 하게 될 텐데 업종에서 최근에 좀 상황 안 좋을 때마다 빨간불 계속 켜고 있는 게 K뷰티고 지금 K뷰티 웬만한 종목들 다 좋아요. 뭐 어디 하나를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클리오, 마녀공장, 뭐 APR 선봉에 서 있고 달바글로발도 어제 좋았었고 준호 매니저 K뷰티가 또 야금야금 물론 이제 맞습니다. 뭐 많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은요. 예. 왜일까요? 정말 많이 빠지기도 네, 했었고 사실 그래도 APR 같은 경우는 뷰티 그죠. 대장으로서 정말 꾸준하게 전쟁과 무관하게 정말 신고가 흐름이 잘 나와주다가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승무원 화장품으로 유명한 달바 글로벌이 좀 이제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최근에 좀 안정적인 시세가 좀 분출됐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북미 지역에서 좀 판매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은 결국 이제 마녀공장 굉장히 지금 이제 기초 화장품 그리고 이제 K 클렌징 폼으로 유명한 마녀공장이 원래는 온라인으로 시작한 기업인데 입소문으로 굉장히 확장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아마존과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북미 쪽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좀 급증하고 있고 네. 미국에서 있는 지금 뷰티 어워즈에서 좀 수상을 했다는 소식도 나와주면서 지금 프리에서 한 지금 19% 가까운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마녀 공장이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지금 작년부터 진입을 하면서 지금 북미 쪽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상품성을 더 입증받았다는 부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클리오 같은 기업도 탄탄하게 실적은 잘 나와졌어요. 근데 화장품 업황 자체가 워낙에 지금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추세 하락에 나와주고 있었었는데 탄탄하게 실적과 함께 또 이제 올해 또 이제 현금 배당을 250원 정도 주당 250원을 실시해서 탄탄한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클리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이 동반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8%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완전 워낙에 죽었죠. 네. 낙폭이 너무 과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떤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어떤 상승이 이제 화장품주의 어떤 출발이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네. 정말 그 안에서의 어떤 옥석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뷰티 대장인 APR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시장의 어떤 눈높이를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녀공장 같은 기업도 좋고 달바 글로벌이 최근에 좀 화장품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별적인 어떤 대응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APR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좀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웬만한 차트 오늘 뭐 VT, 클리오 다 열어봐도요. 오늘 하루는 급등이지만 네, 되게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준호 매니저도 이렇게 혼란할 때 잠깐 트레이딩 쪽의 영역인데 APR 빼놓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막 추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네. 좀 아직은 K뷰티에 갈 길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프리마켓 업앤다운 한 번 더 가보도록 할 텐데 조선 쪽 라인들을 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이 지금 뭐 대형, 중형 또 괜찮고요. 엔진 라인들까지도 뭐 세진중공업 밑에 성광밴드 이런 라인들인데 일단 하나 엔진 위주로 3%대를 좀 가보면서 지금 조선 쪽 라인에 왜일까요 지금?
네. 조선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서 순환매. 좀 못 갔던 업종들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실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검증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려면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 쪽하고 엮여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너도 나도 수혜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은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누구보다 빠르게 해가지고 네. 또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드렸듯이 결국에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시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공략했던 게 이제 하나 엔진이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환하게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나도 수혜주요라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조선사들 중에서 삼성중공업의 주가 또 포트에 있거든요. 네. 삼성중공업 주가가 상대적으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조선주들 중에서 강한 종목들의 공통점을 좀 나름대로 찾아보다 보니까 뭐 에센시스 같은 기업도 급등을 했고 네. 대형 집단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급등했다. 왜일까라고 고민해 보니 찾아보니 바로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 플로팅 방식의 어떤 이 데이터 센터 쪽과 관련된 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LNG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식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전에 오픈 AI와 삼성에 대한 어떤 이런 이 부유식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STX 엔진 그리고 최근에 HD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힘센 엔진 관련해서 또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와서 아마도 전반적인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자리를 이제 뚫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주봉 차트인데 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그냥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돌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물론 지금 요 저항선에서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 비중을 태워서 들어가긴 어렵겠지만 사실 우리가 추종 어떤 추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에 대한 뭐 포지션 매매는 상방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상에서의 어떤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이제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며칠 연속 이렇게 급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럴 때는 좀 차익은 조금 챙겨 두시고 나서 가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갔던 부분들은 결국에 그거잖아요. 다른 애들은 데이터 센터 쪽하고 좀 연결고리가 좀 있는데 네. 하나오션은 약간 이 방산 쪽이 뭐 잠수함 사업이나 아니면 대기하고 있죠, 이런 6월에. 것들이 조금 네. 있어서 아마도 좀 후발로 한번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박 엔진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라는 거 하나 있고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제 FLNG, LNG 가스 터미널 요 건설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은 세진중공업도 함께 가는 걸로 봐서는 이 FLNG 쪽 그게 막 이제 구조물 네, 만드는 맞습니다. 회사잖아요. 오늘은 이제 엔진뿐 아니라 요 가스 터미널 FLNG 해양 플랜트 쪽으로 좀 주목을 받는다. 또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와 함께 2차 전지들 이슈들 다뤄보도록 할 텐데 어제 약간 테슬라가 우리가 해줘야 하는 그 역할을 못하고 내려왔어요. ESS도 부진해. FS도 비전 제시 안 해줘. 맞습니다. 옵티머스 양산도 늦어져. 그런데 오늘 다행히 우리의 2차 전지 풀이는 좀 네. 살아나고는 있는데 아직 괜찮죠? K배터리? 저는 너무 괜찮다라고 봐요. 너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섹터가 네. 결국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정말 올라가줬잖아요. 네. 뭐 삼성 SDI도 뭐 그 신고가에서 또 20%가 추가 상승 나가지고 약간의 좀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필요했던 찰나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근데 사실 테슬라의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량에서는 이미 확인됐던 부분이지만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원가가 그러니까 사실상 저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결국 이제 원가와 이제 마진폭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전반적으로도 현대차를 필두로 한 지금 유럽 쪽과 국내에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네.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은 EV와 또 ESS 쪽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면 캐펙스 투자를 정말 늘리면서 이제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네. 오히려 이제 투자를 늘리면은 그
부분까지도 약간은 좀 이제 상실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이 적용이 됐던 것 같고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도 캐펙스 투자와 확실한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이제 변모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 2차전지 하락은 조금 억울했고 약간 좀 하락의 빌미로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에너지 기구가 사실상 지금 확실한 지금 이제 에너지 위기 경고 조치를 내렸고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전기차의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는 ESS 쪽과 그리고 EV 성장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우주 배터리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넥스테라 에너지가 신고가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삼성 SDI가 넥스테라 에너지에 작년부터 좀 4천억 규모의 ESS를 공급을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ESS를 계속 공급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사실 넥스테라 에너지의 가장 실질적인 대장은 삼성 SDI고 국내에서도 사실 삼성 SDI가 2차전지의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저는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어제의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 제가 사실 삼성 SDI를 할까 했는데 제가 4월 달에 한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삼성 SDI는 지금도 저는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 회복도 있지만 ESS 시장의 어떤 성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지금 이제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 지금 유럽의 IAA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업 가속화법 관련해서 유럽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셀 기업과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셀 기업, 소재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ESS가 조금 미스했잖아요, 테슬라가. 네, 이게 좀 맞습니다. 어제 우리를 때린 것 같은데 괜찮은 거죠, ESS?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가진 건가? 1분기에서 약간의 지금 어닝 미스가 나오긴 났어요. 했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뭐 상하이 공장을 필두로 한 지금 이제 기가팩토리 지금 증설이 지금 효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ESS 쪽은 저는 뭐 탄탄한 매출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컨센에 하야한 거지 실제로 전기차와 ESS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워낙에 ESS 쪽이 막 전년동기 대비해서 100%, 막 150% 정도의 성장이 나와주다가 시장의 컨센에 좀 하이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ESS와 전기차의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선방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보조금 혜택이 좀 없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약간의 환율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은 결국 보조금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1분기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점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리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짧게라도 서진 시스템을 가야 되겠습니다. ESS에서는 우리 뭐 소부장 뭐 이쪽에서는 선봉에 섰고 시세도 너무 좋고 근데 어제 약간 도지가 뜨면서 요거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약간 이제 신고가를 가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또 2차전지가 또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도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지만 결국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히 이제 램 리서치의 주요 고객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연료전지 쪽에서도 서진 시스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의 또 주요 고객사가 또 블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수요 거기다가 ESS 쪽에서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을 본다고 했을 때는 어제의 어떤 약간의 도지는 2차전지 어떤 하락과 시장 여파로 약간의 도지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의미 있는 신고가 흐름이 나와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쪽에서 또 상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한다고 했을 때 65,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익절 라인대를 53,000원 라인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태훈 매니저 일바로 돌입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왜 바이오 섹터를 안 다뤄? 어제 바이오가 괜찮았는데 하시겠죠? 바이오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오늘 태훈 매니저의 일발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훈 매니저 오늘의 일발 출발할까요? 네, 힌트를 주셨네요. 오늘의 일발 바이오주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을 이제 토픽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분위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사실 공개 방송에서 월요일 날 G2G 바이오 바닥에다 그냥 대놓고 썸네일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승폭을 좀 계속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어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갖춰질 수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됐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봤던 부분들이고요. 요즘에 이제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악재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또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조금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사실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에 이제 임상 실패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거는 결국 이 테드 적응증, 그 바토클리맙과 관련된 임상 3상에 대한 실패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영향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전반적인 어떤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논리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번에 그 바토클리마 이 테드 임상 3상과 관련된 실패 이슈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용량에 따른 그 면역 글로불린 이 G와 관련된 억제 효과는 확인이 됐다. 단 이제 약물 기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했지만 이 용량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애초부터 이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는 이뮤노반트의 이 IMVT 140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LDL,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부작용을 좀 개선한 물질로 평가받고 있는 이 IMVT 1402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바토클리마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자체를 애초에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었을 때 제외하고 하는 곳들도 이제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FcRn 타깃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약간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부터 연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 FcRn 저해자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PD-1, 이 면역항암제, 제2의 면역항암제, PD-1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적응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계속해서 이제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종의 어떤 이 약물이지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저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자가항체가 원인이 뭐 수십 가지의 자가 면역 질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가 잘 나오면 또 다른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뭐 주요 적응증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 주가는 선반영하고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들과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에 민감하기보다 오히려 지금은 호재에 민감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이 지금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경쟁 약물이 잘 많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 퍼스트 인 클래스 이 세계 최초 혁신 신약으로서의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도 요즘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좀 강조드렸던 종목들 뭐 애플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알지노믹스의 주가가 오히려 AACR에 대한 데이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RNA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최근에 바이오를 국민연금 쪽에서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비중이 현재 10% 정도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에스티팜이나 아니면 뭐 올릭스, 뭐 알지노믹스 이런 주요 RNA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국민연금 쪽에서 신규로 편입하거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만큼 결국에 어떤 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올바이오파마 어제 외국인들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저가 매수로 한번 삼아 본다면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는 한올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토클리마 임상 3상 테드 적응증에 대한 실패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한번 두들겨 맞았지만 그 이후로 경직성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는 한번 갈 때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매수가는 그냥 현재가로 갈게요. 51,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윤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라는 또 다른 섹터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선봉이 아까 말한 이뮤노반트의 바토클리맙이잖아요. 이게 이제 3상에서 미끄러지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여기 힘든가라고 했지만
어쨌든 태움 매니저는 다시 도전하는 거고요. 이 자가 면역 치료제라는 부분도 하여간 신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희망도 함께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또 이게 환자분들이라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예,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은 정말 근무력증 등에서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항체를 키우는 또 이런 신약에 대해서 응원도 해보도록 하죠. 자,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태움 매니저의 일발이었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국내 태양광에서는 선도주자다. 선두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